둘이 앞에 야구시의 49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 불펜의 안성호입니다.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런 순위표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예상 못했어요. 네. 네. 프로야구 올판도가 예상 밖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3강은 LG 한화 하나 먼저 해야 돼요. 하나부터 해야 되는데 네. 현재 3강은 한화, LG, 롯데. 네. 한때 막 엘롯기 동맹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한 엘롯 와 이게 독수리와 갈매기가 상위 3강에 있다는 거 예. 이거 좀 예측 못한 상황입니다. 1위부터 3위 롯데까지는 3경기 차고요. 4위부터 9위까지는 승률이 4할대예요. 예. 이렇게 해서 확 지금 가라앉죠. 예. 3강 6중 1약 구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와 롯데 힘내고 있는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도가 좀 예상과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거 지금? 제가 현장 가서 여러 구단 관계자들 만나보면요. 네. 야, 하나에 대한 인식이 정말 한두 달 사이에 많이 바뀌었구나. 예, 이런 인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네. 모든 팀이 이제 뭐 시리즈를 치르면서도 다음 시리즈, 그 다음 시리즈까지 계산을 하잖아요. 일정 보죠, 이렇게 쭉 예, 보고. 그리고 선발 매치업도 살피고요. 그런데 하나 일정이 걸리면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느껴져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번 주는 주중에는 두산, 네. 그리고 주말엔 SSG예요. 순위가 굉장히 낮은 쪽에 있는 팀들입니다. 근데 불운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해 이전까지만 해도 그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상대 팀이 예. 약간 좋아하는 그리고 매치업이 선발 될 수 있는데. 로테이션이 네. 이번에 그 두산전에는 그 하나 국내파 선발 3명이 들어가고요. SSG 전에는 그 폰세와 와이스 포함해서 이제 외인 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외인 투수들 피하는 게 조금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폰세 와이스가 워낙 세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데 뭐 조금 더 까다롭고 덜 까다롭고 차이지 지금 하나 선발진 5명은 좀 굉장히 잘 돌아가는 편이니까 어떤 매치업을 만나더라도 좀 하나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 그나마 엄상백이 조금 약해 보이긴 하는데 엄상백도 사실 만만한 투수는 아니라서. 이 기자가 얘기할 줄 알았어요. 예, 일부러 하라고 좀 넘겨놨습니다. 제가. 자, 근데 아직 섣부르긴 한데 이러다 100승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페이스가 좋습니다. 지금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97승 페이스예요. 예, 사실은 몇 네. 해전만 해도 하나가 네. 100승이 아니고 사상 최초의 100패를 한 해 만에 그런 거의, 시즌이 거의 다 있었잖아요. 갔었어요. 네, 100패. 2022년인가요? 네. 96패까지 했었어요. 진짜 할 뻔했습니다 그때. 예, 그랬는데 진짜 뭐 상정벽해 격세지감이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지속성이죠. 이 분위기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뭐 여러 각도에서 분석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도 저희가 네네네네. 담아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전례들. 네, 지난 일요일까지 하나가 40경기를 했는데요. 이제 LG의 한 게임 차 앞선 1위 네네. 플러스 14예요. 플러스 14, 예, 네. 그런데 2015년부터 19단 체제의 144경기 레이스가 그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네네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40경기 기준으로 1위 했던 팀이 그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몇 위를 했을까? 오, 제가 네네네. 찾아봤더니 네. 그 10번 중에 7번 정규 시즌 우승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요. 정시 우승을 간다. 40경기까지 1위였으면. 예, 그뭐 오. 70%였고요. 네. 2015년에는 조금 애매해서 삼성이 정규 시즌 우승을 했는데 42경기째, 40경기째 1위 팀이 없더라고요. 좀 경기 수가 좀 엇갈릴 수가 엇갈려서, 있으니까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데요. 그 나머지 3번 중에 2번은 2위. 높아요. 예. 이 정도면 뭐 일단 한국 시리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단 한 번 네. 가을 야구를 못 간 사례가 있는데 2021년 SSG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때 기억나네요. 예, 40경기째 1위였는데 네네네네. 그 시즌이 끝나면서는 6위. 예, 뭐 한 칸이 모자랐죠. 네네네. 가을야까지. 그런데 그의 SSG는 좀 분위기를 많이 타는 야구를 했고 특히 마운드가 열세였어요. 그러니까 평균 자책이 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운드라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야구의 승률의 변수를 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 야구는 최근 10년에 어느 팀과 비교해도 마운드가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지금 적죠. 그렇죠. 예, 그렇게 감안하면은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좀 높이 봐도 되는 상황이다.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섭부르게 백승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도의 어떤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백승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 팬들이 오히려 싫어할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레발 떤다고. 저희가 이제 야구 오래 봤지만 그래도 네. 이제 한 번씩 흐름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네, LG도 그렇습니다. 초반 분위기만 하면 이제 쭉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흐름이 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제죠. 네. 일요일에 그 하나 경기 하나가 12연승째 하는 그 키움전을 보면서 코칭 스태프가 되게 냉정하게 준비를 하는구나. 12연승 정도 하면은 선수들은 물론 그 코치들 감독까지 좀 들뜰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홍보팀의 목소리는 이미 그냥 하늘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와와 할 정도였는데요. 그 일요일 고척 키움전에서 선발 와이스가 네. 예, 폰세 선수와 선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수가 8회까지 네. 무실점에 93구를 던졌어요. 완봉각이죠. 완봉각. 선발 투수가 완봉 욕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럼요. 예, 네. 10개에서 15개만 더 던지면은 아웃카운트 3개 잡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뭐 생각을 하겠죠. 욕심을 낼 테고. 근데 양상문 코치 비롯해서 스태프가 설득을 해서 올리질 않더라고요. 9회. 물론 8대 0까지 이제 간격이 벌어지긴 했는데요. 네네. 김종수 선수가 올라와서 1이닝을 또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양상문 코치가 늘 이제 그 선발진한테 그 건네는 얘기가 한 번의 완봉보다 우리 많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뭐 자주 하신다고 하고요. 네네. 그날도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그 와이스한테 전하면서 이게 격려를 한 모양이에요. 예. 와이스가 아무래도 이제 100개 넘게 던진 경기들이 많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날 10개를 더 던지는 것보다 그럼요. 나중에 예. 더 중요할 때 10개를 더 던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것 예, 같습니다. 그 냉정하게 멀리 보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침착하고 좀 이렇게 그 들뜨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날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네. 카메라가 이제 떡아웃 자주 가잖아요. 자주 가죠 요즘에. 김경문 감독님 표정 보니까 그 표정 변화가 없는 좀처럼 걸로 없는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 네. 들렸잖아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런데 네. 그날 보니까 살짝 미소 짓는 거를 저는 포착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미소도 미소인데 예. 그 연승 동안 그 두꺼운 후드티를 계속 입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님이 그 후드티가 네. 굉장히 좀 귀여운 스타일의 디자인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매일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썰렁한 날씨에는 입을만 해요. 좀 도톰해서. 그런데 낮 경기가 이어지는데도 계속 입고 계셔서 조금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 징크스였어요. 징크스. 예. 네. 그러니까 이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뭐 잘 이렇게 뭐 깨끗하게 입으시겠죠. 뭐 예. 아니 원래 징크스 하면 예. 불꽃 파이터즈 김성원 감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징크스의 김성근 대머. 감독님은 뭐 징크스만 하더라도 책 한 권 나올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 김밥 드시고 경기 전에 뭐 드신 다음에 그날 경기 잡았다 그러면 다음 날도 삼각김밥. 예. 뭐 이랬으니까요. 예. 저 옛날에 진짜 거의 초등학교 다닐 때 김성훈 감독님 기사를 한번 봤어요. 항상 야구장에 갈 때 왼쪽 신발부터 신는다. 예. 그래서 저도 요즘까지 지금까지도 왼쪽부터 태평양 감독 하실 때 아닌가요? 아니 그 전인 것 같아요. 기억에 어. 오비 감독 하실 때인가 태평양 감독 하실 때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이용민 기자가 나보다 형인가? 그럴 리가요. 예, 그럴 리가요. 알겠습니다. 자, 예. 어쨌든 자 하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아까 그 와이스 좀 일찍 뺀 것처럼 예. 앞으로 찾아올 위기에 대해서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팀 전체적으로요. 네. 이미 여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는 또 하나의 선발 요원이 지금 몸을 만들고 있죠. 네. 예, 그 김민우 선수. 김민우 선수. 지난해 4월 30일인가요? 인대 접합 수술 토미존 서저리 했고요. 사실은 올해 한 뭐 5월 정도에도 맞춰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애초에는 그랬는데 네네네. 좀 6월 정도로 늦춰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군 선발이 급하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가자, 음. 확실하게 가자.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안 되는 팀, 어려운 팀 보면은 경기 전에 기자들이 떡아웃에서 감독 브리핑 시간에 가장 많이 꺼내는 질문이 그 선수 언제 와요? 누구 언제 와요? 맞아요. 하는데 어디까지 됐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나는 그런 질문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이건 팀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와도 자리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민우 선수는요. 네. ITP 진행 중이래요. 그러니까 네네. 인터벌
피칭이죠. 네네네. 그런데 피칭 단계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캐치볼은 좀 한 80% 정도의 강도로 하고 있고요. 45에서 50m 정도의 롱토스 하고 있답니다. 네네. 피칭을 들어가는 시점을 조금 늦춘 거죠. 더 완벽하게 만들었고 하자. 그리고 네네네. 이대진 퓨처스 감독이 네네. 일본 감독이 또 투수 출신으로 투수 조련사죠. 그렇죠. 이대진 감독도 지금 현재 1군 선발이 잘 돌아가니 더 신중하게 가자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답니다. 그렇죠. 이제 피처스에서 충분히 던지고 올라와도 되는 거고. 예,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가 여름보험 하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썸머 인슈어런스. 네. 최근 하나가 워낙 잘하다 보니까 연승 이어가는 과정에 하나 팬들의 이 어깨가 쫙 올라가고 예. 하나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 저 유튜브 스트리머 중에서도 하나 팬들이 이렇게 많은 줄 예. 요즘에 더 알고 있었는데 진짜 난린 것 같아요. 예. 아니 저희 그 최강 볼펜 최용민 PD가 네. 그 쉬는 날 주말에 네. 아이 데리고 민속촌을 아, 간 모양인데 민속촌. 네. 민속촌에 하나 유니폼을 입은 그 내장객들이 엄청 많이 보였대요. 그리고 문현빈 선수 막 그 등에다가 그 야. 마킹하고 그래서 참 하나 팬들이 그 어디를 가도 좀 자랑스럽구나. 저지를 딱 입고. 예, 그러니까요. 오. 뭐 팀이 좀 뭐 어려우면은 그게 뭐 자랑스럽고 기분 좋게 입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예, 그 얘기를 아주 흥미롭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그 구단에 좀 체크를 해봤어요. 네. 궁금해. 유니폼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많이 팔리죠. 엄청나게 지금은. 팔리고 엄청 팔리죠. 있는데 네. 지금 순위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잠깐만요. 맞춰볼게요. 네. 1등 김경문? 이래서 그게 좀 예, 올드 기자 소리 듣는 거예요. 예. 유현진 선수가 1등이겠죠. 유현진 김용호 선수. 감독님 것도 좀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기 그 좀 뭐 장년층에서. 예, 그런데요. 네. 유현진 선수가 복귀 이후엔 계속 1등입니다. 그렇죠. 네. 올해도 그렇다고 하고요. 네. 사실은 2위 그룹이 네. 좀 고정적이었대요. 문동주, 그렇죠. 노시환, 최은성, 그럼 기존 팀 스타. 중심들. 예, 그랬는데 올 시즌에는 김서현, 김서현. 마무리 김서현. 뭐안 살 수가 없죠. 이용균 기자가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그 문현빈 선수 그리고 좀 뭐 헝그리 정신 황영묵 선수까지 무기 배츠. 네. 이 선수들 유니폼 판매량이 거의 비등비등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이 접전인데 스타 그룹이랄까요? 스타 뎁스가 굉장히 두꺼워진 거죠. 실제로 옛날 빙그레 이글스 전성기 시절에 다이너마이트 타선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예, 그 1번부터 딱 7번까지 그냥 다 스타였거든요. 이런 한화의 전성시대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화에 대한 뭐랄까 전반적 인식 다른 구단이 바라보는 느낌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아까 전에 구단 관계자들 그 미리 시리즈 내다보는 때 느낌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담감들. 네, 제가 수도권 한 중견 주전 타자. 네. 네, 경험이 좀 꽤 있는 타자랑 하나 얘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요. 보통 경기 전에 네. 타자들도 나름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준비를 하잖아요. 계산도 하죠.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선발이 누구다, 불펜이 누구다, 그리고 자기 그 타석에 누가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좌타면은 왼손이 있는 거나 왼손 어쩌고. 셋업이 있잖아요. 등등인데 그 선발 강한 팀, 뭐 불펜 강한 팀, 이게 나눠져서 보통 들어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선발만 강하고 불펜이 약하면은 선발하고 좀 승부를 하다가 불펜 쪽에서 좀 이렇게 그렇죠. 초점을 맞춰 준비하겠다. 선발을 일찍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이런 하고. 준비를 이제 뭐 감독 코치만 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도 이제 마음속에 그 담아두고 가는데 지금 하나를 딱 그 생각을 하면은 선발부터 불펜까지 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면서도 조금 갑갑함이 있나 봐요. 나 답답해 죽겠어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대화하면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좀 다른 팀에 주는 압박감이 하나의 좀 마운드가 거의 그 다른 그 팀의 중심 타자들, 중견 타자들의 좀 무덤이 되고 있다. 게다가 한화 경기들 이제 팬분들 12연승 동안 잘 보셨겠지만 한화가 접전에서 이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어제가 진짜 8대 0으로 이긴 경우도 있는데 접전으로 쭉 가다가 결국 이기고 예. 접전으로 가다가 결국 이기니까 예. 팬들도 너무 좋지만 선수들도 거기서 생기는 자신감 예. 이런 게 그게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엄청 중요하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저 어제 사실 일요일에 네. 그 기아 네일 선수가 좀 뭐 대량 실점을 하는 걸 맞아요. 보고 팀이 좀 어렵잖아요. 기아가 그 흐름을 타는 영향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예. 있을 것 같아요. 두산의 콜로빈이 막 그렇게 약간 콜로빈 선수도 그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고.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그런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의 분위기 좋은 팀 예. 롯데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롯데 얘기는 저희가 하는 것보단 영남권 전문 기자죠. 예. 롯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네. 영남권이라고 너무 이렇게 강조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베테랑인데 전국구로 해야죠. 예. 이용균 기자 어쨌건. 본인은 뭐 글로벌 기자라고 하면서 후배는 뭐 영남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국한시키면 되겠어요? 아, 롯데를 워낙 잘 알고 예. 있으니까. 저는 네. 그냥 나름대로 겸손하게 오리엔탈 기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불쾌한 자, 느낌이에요. 어쨌든 김하진 기자와 전화 연결 통해서 롯데 소식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하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아유, 오랜만에 연결됐네요. 네. 김하진 기자 아직 피로가 네네. 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제 수원 더블헤더 다 보고 저 왔죠? 제일 늦게 끝났습니다. 예,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롯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김하진 기자 또 가까이서 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이용균 기자 궁금한 거 좀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갈게요. 롯데 선수도 오래 봐왔잖아요. 네네네. 잘할 때도 못할 때도 다 열심히 봐왔는데 올 시즌은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지 김태형 감독 2년 차인데 올해는 좀 이게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이제 담당 기자로서 좀 있나요? 네, 제가 시즌 초반부터 좀 상승세를 탈 때 김원주 선수랑 인터뷰를 하다가 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김원주 선수가 지금 보면은 선수들이 좀 편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한 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좀 고참들이 후배 선수들을 좀 편하게 대해주면서 야구장에서 자신의 기량을 좀 마음껏 펼쳐 보이게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김원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러면은 너무 할 일이 많지 않느냐, 본인 것도 해야 되고 후배들도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당연히 연차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상 지금 롯데는 전력이 대부분이 좀 젊은 선수들이 많고 그렇죠. 2017년에 포스트 시즌을 치렀던 멤버들이 거의 사라지고 몇 명 남지가 않을 정도로 좀 세대 교체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을 좀 지탱하고 이러는 것은 고참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투수진 쪽에서는 김원주 선수 그런 역할을 한다면은 야수 쪽에서는 당연히 팀 전체 주장인 전준우 선수랑 또 그 중간에는 정훈 선수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지금 유튜브 상에서도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 네. 그 내야 수비 실책이 좀 연이어서 이어지자 정훈 선수가 이렇게 집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음성으로만 이렇게 정훈 선수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네네. 근데 그 말이 결코 그 선수들이 질책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 그런 내용의 대화였어서 그거 보고 또 팬들도 정훈이 저런 역할을 정말 좋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훈 선수가 지금은 뭐 1루 백업이고 뭐 대타를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은 네. 지금 1군에 있을 법한 그런 이유가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그런 고참들 역할이고, 그런 점들이 지금 롯데를 좀 지탱해주고 잡아주고 있는 요인인 게 그 현장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 김태형 감독이 네. 두산 사령타 때도 고참들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그 네. 감독 의중을 읽고 알아서 먼저 움직여주는, 네네네. 커튼에 들어갈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뭐 김하진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고참군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 그 뭐랄까 지난해는 첫 해였고요. 올해 그 선수 기용법이나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좀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한다는가 그런 측면에서. 네, 지난해 보면은 아무래도 김태형 감독과 이거 허니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아마도 김태형 감독이 밖에서 봤던 롯데와 직접 이렇게 지휘를 하고 스프링 캠프까지 그려왔던 그림들이 막상 또 개막 후에는 엄청나게 좀 차질을 많이 빚게 되면서 중후반부로 넘어가서는 2군에서 좋은 보고가 올라온 선수들이 초반부터 1, 2군에 전 변화가 많았었는데 중후반에서는 5선발 자리를 보고가 제일 좋은 선수 한 번 올려서 써본다든지 이런 쪽에 그럼 실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선수들을 다 파악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캠프에서 보면은 캠프를 떠나기 전부터 그 김태형 감독이 우리 가을 야구 가야 된다라서 자신 있게 말한 것부터가 좀 본인이 말하는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진 걸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또 여담이지만은 네네. 캠프
이번 캠프 때는 김태형 감독이 약간은 좀 예민한 그런 예민함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 네. 근데 그 예민함이 두산 시절에도 우리 뭐 그 선배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팀이 오히려 좀 잘 높은 곳에 있을 때 김태형 감독님 약간 조금 더 예민해진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여담을 듣고 나서 아 이번에 좀 제대로 좀 팀이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래서 시즌 시작되고 난 후에도 김태형 감독 기용법을 보면은 작년이랑 다르게 지금 1군에 있는 게 최대한 정말 가장 좋은 전력을 갖추는데 그런 식으로 기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선수, 비슷한 선수가 있으면은 이번에는 경험치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5선발 경쟁에서도 네. 당연히 스프링 캠프나 연습 경기에서는 박지현 선수는 이런 선수들이 훨씬 컨디션이 좋았지만은 맞아요. 그래도 경험적인 면에서는 나그난이 낫다라고 해서 5선발 나그난 선수를 낙점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계속 뭐 2군에서 뭐 윤성빈 선수라던가 뭐 홍민기 선수라던가 이렇게 좋은 선수들의 보고가 계속 들려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선발 한 자리는 계속 김진호 선수를 살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경험이 있고 기본적으로 좀 해줬던 그런 선수들에게 좀 기용하는 그런 무게감이 있고요. 사실상 뭐 그 불펜 등판 횟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정현수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그 경기 등판 횟수가 월등하게 많은 상태인데 네. 보면은 이것도 약간 두산 시절에 지금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을 계속 기용하는 것, 뭐 연투나 이런 것도 다 관리해주고 있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가장 잘 막아줄 수 있는 선수부터 가장 기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지금 당장에 지금 잡을 수 있는 경기라면은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김태형 감독의 옛날 스타일이기도 하고 김하진 기자가 지금 이제 경험치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뭐 고참이랄까 경험이 있는 선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 앞으로도 계속 해왔는데 제가 구단 내부 얘기 들어보니까 전준우, 정훈 그리고 김민성 선수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다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쨌든 롯데에서는 그 네. 중간층에 이어주는 그 선수층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른바 윤나광 손과 그리고 또 고참 간에 좀 간극이 좀 큰 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준호 선수는 정훈 선수는 이제 아예 고참급이 됐고 그 중간에 또 한 명 정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걸 김민성 선수가 들어서 또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을 애신당초 원하기도 했었고 왜냐하면 아니, 그래서 무대 무슨 얘기 들었냐면 김하진 기자님 전준우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약간 다정하게 선수들을 챙기는 스타일이고 정훈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 막 집합도 걸고 이런 스타일인데 김민성은 조금 잔소리과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맞나요? 아, 김민선 선수가 이렇게 선수들이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세세하게 챙기고 뭐 그냥 꼼꼼하게 막 이거 하면 좋겠다, 이거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네네. 아무래도 그 다른 두 선수들이랑은 좀 짚어줄 수 없는 부분을 좀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민선 선수가 막 그런 총대를 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김태형 감독이 조금만 더 예민해지면은 롯데 한국 시리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표정이랑 말투 좀 많이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윤나광 선수 얘기 좀 나왔는데 네. 올해 보니까 또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올해 봐왔잖아요, 김하진 기자. 근데 네. 올해 좀 어떻게 변화가 좀 보이나요? 좀 진화했다 그럴까요? 좀 어른이 됐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 네. 아, 이미 마음가짐은 지난해부터 좀 갖춰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우리가 해야 팀이 정말 성적이 난다라는 것을 지난해부터 좀 일찌감치 느끼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윤나광 손 중에서는 그 올해 좀 달라졌다 느끼는 부분은 나승엽 선수거든요. 그래서 나승엽. 네. 나승엽 선수가 이 장타를 팀 내에서 지금 제일 장타도 많이 기록하고 있고 네, 네. 전반적으로 타격자의 성적에서는 전반적으로 정말 좀 뛰어난 그 수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윤나광 손 이 선수들이 사실상 다른 팀에 가면 이렇게 주전을 할 급의 그런 연차는 아닌데 지금 팀 사정상 이렇게 좀 팀의 주전급을 맡고 있고 팀의 중심을 맡고 있는 그런 처지라서 시즌 초반에는 이 선수들 터지지 않으니까 팀도 약간 팀 타율도 좀 떨어지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또 금세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보면은 지난해 먹은 그 경험치나 이런 것들을 발판으로 다시 또 기는 슬럼프나 이렇게 오지 않게 벗어나는 그런 방법들을 깨우친 것 같고요. 또한 또 그러면서 또 지난해 또 많은 연봉 계약으로 또 그런 가치를 또 보답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야구를 잘하면은 이 정도 보답 받을 수 있대 이런 것들을 팀 전체에 좀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도 또 본인들의 얼마나 책임감이 큰지 알고 좀 잘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프로는 돈이다. 뭐 요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윤나고왕, 손등이 버티는 방망이는 괜찮은데 투수 쪽에 약간 구멍이 생기고 있어요. 일단 반즈 선수가 부상으로 좀 빠졌고 불펜 뎁스도 아까 말씀하신 듯이 이제 정현 선수 좀 부하가 좀 걸릴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좀 앞으로 대비책이라든가 시나리오 같은 게 좀 준비되고 있을까요? 네, 반지 선수는 네. 제가 어제 수원 경기에서도 이렇게 김태형 감독에게 외국인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지금은 최대한 빨리 구하는 수밖에 없다를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그 감독 표현에는 이시 대체인지 바로 교체인지 이렇게 바로 직접적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빨리 대책을 마련해서 그 자리를 메워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어제 더블헤드 2차전에서 그 김민석 선수가 이민석 선수, 선수가 네네. 네, 호투를 해주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뭐 큰 걱정이 없이 당분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 뭐 김강현 선수라던가 이렇게 좀 긴 이닝을 채워줄 수 있는 불펜 투수들이 계속 좀 선전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구수민 선수가 내려가고 한현희 선수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네, 네, 네. 당분간 이렇게 좀 119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좀 그때 해줘야 될 그런 불펜 투수들 구수민 선수도 다시 구위를 회복해서 다시 올라오고 한현희 선수도 좀 긴 이닝을 하면서 불펜에 좀 피로도를 덜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줘야 지금 초반에는 좀 정현수 선수 이렇게 많은 몇몇 선수들에게 좀 많은 비중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분담하고 좀 피로를 덜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가장 급선무는 이제 그 외국인 1선발을 찾아오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롯데가 지금 구도만 보자면은 하나 LG와 함께 3강이잖아요. 네. 예, 4위와 팀들이 조금 떨어져 있고 근데 뭐 당초에는 롯데가 5위만 해도 성공한 시즌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뭐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위를 조심스럽게 보는 그 관계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네, 제가 그래서 어제 이런 투수 고민 같은 것을 말씀하시길 김태형 감독이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네. 제가 3위인데도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네요 이랬더니 1위여도 고민이 많은 거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에 또 본인도 1위에 있었던 그런 자리를 많이 또 경험해보시기도 해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순간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지금 3위에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투수도 지금 계속 어디가 고민이고 계속 뭐 어디가 채워져야 되고 지금 투수도 둘밖에 없지 않느냐고 표현을 했거든요. 박세웅과 데이비스 선수 이 둘밖에 없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 아직도 감독의 눈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 좀 채워주면 좋겠다는 그런 고민이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충분히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김태형 감독 표정이 굉장히 예민했을 것 같아요. 예? 기대가 됩니다 롯데 성적이. 네, 김하진 기자 지금 밖에서 열심히 취재하다가 이게 약간 그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그랬는데 열혈 취재와 열혈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롯데 성적이 계속 좋을 것 같으니까 자주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진 기자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롯데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 저도 롯데 박준혁 단장과 통화를 했는데 예. 일단 반주부터 물어봤어요. 반주 지금 좀 급하잖아요. 김태형 감독도 급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근데 예. 일단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반지가 4년 동안 이제 롯데 에이스 역할을 해준 측면 이런 거 고려하면 당장 교체. 그러니까 뭐 일시 대체가 아니라 교체를 먼저 성급하게 결정하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롯데가 최근 잘하는 이유가 이거 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박준영 단장과 통화할 때만 느끼는 건데 뭐랄까 이 프런트와 현장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이 원하는 거, 그리고 구단이 원하는 거, 그리고 구단이 추구하는 방향과 김태형 감독이 일치시키는 것. 그러니까 뭐 구단은 이제 미래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김태형 감독이랑 호흡이 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박준영 단장이 슬쩍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화가 너무 잘해서 우리 김태형 감독이 약간 묻히는 감이 있는데 하나는 선발 전력이 워낙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건데 롯데는 전력이 조금 모자란 상태에서 이 정도 하고 있는 거 보면 김태형 감독님이 정말 잘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뭐 소속 사령탑을 자랑할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호흡이 잘 맞는 그런 거고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네. 얘기는 들려요. 야구계에서 롯데가 굉장히 현장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프런트에서
그 지원이 잘 되고 있다. 이거는 지원이라는 건 뭐 그 뭐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된다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에는 그 뭐랄까 묘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네. 4위, 1, 2, 3등 감독님들이 지금 예. 한화, LG, 롯데 감독이 모두 베테랑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만 해도 이범호 감독이 80년대생이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리더십을 보였죠. 젊은 사령탑의 리더십이 좀 조명이 됐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뭐 올해는 뭐 김태형 감독, 김경문 감독도 영경혁 감독까지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뭐 베테랑 감독의 연륜 뭐랄까 리더십은 뭐랄까 좀 더 그 장악력 같은 면에서도 크게 볼 수 있는데 나쁜 쪽으로 흘러가면은 뭐 올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좋은 쪽으로 강단 있게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올해도 보면은 공통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틀, 기존 주전을 때로는 과감하게 빼고 예, 눈에 들어온 그 젊은 신인 선수나 아니면은 그 무명 선수라도 과감히 기용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강단이죠. 그게 네네네. 뭐 롯데나 하나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 흘러갔을 때는 신구 조화도 잘 나타나고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확실히 베테랑 감독들이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 같아요. 아까 예. 김태형 감독도 같은 값이면 뭐 경험치를 있는 선수를 먼저 중용했다가 예. 그 다음에 바꾸고 이런 뭐랄까 그런 교체의 예, 감각 맞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 그 베테랑 선수들한테도 그 긴장감, 보이지 않는 뭔가 그 동기, 네. 뭐좀 경쟁, 선의 경쟁이죠. 그런 거를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풀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아무래도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구단 내 그 스타급 선수들한테는. 근데 그런 거를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끌어안으면서도 뭔가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베테랑 감독들의 만의 그 특징 어떻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요즘 야구 관계자들과 통화하다가 그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이제 가설 같은 건데 이게 타고 투저 시즌 이제 방망이가 우랑탕탕 몰아치는 게 중요한 시즌에는 팀 전체 분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젊은 감독들이 조금 성적을 내는 경우들이 보이는 것 같고 올해는 비교적 투고 타자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그렇죠. 한 점 싸움 뭐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베테랑 감독들의 연륜과 감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하여간 또 다른 이제 이런 예. 상황에서 또 다른 베테랑 해설위원과 지금 통화를 예. 하시는 장면을 내가 봤는데. 예, 어제 네. 일요일이죠. 이순철 해설위원이 네. 롯데 더블 헤더 경기를 뭐 다 중계를 하시더라고요. 낮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제가 좀 뭐 중계 방송을 봤는데 체력 좋으시다는데. 오, 두 경기 다 쉽지 제가 않은데. 그 오늘 아침에 경기 네. 없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전화를 드렸더니 또 뭐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더블 헤더를 하고. 네, 그래서 뭐 야. 그러다가 이제 전화가 점심시간쯤에 왔어요. 저희가 네네네. 녹화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롯데를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롯데의 지금 강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이순철 위원은 아주 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 가지 전제만 해결되면 올 시즌 롯데는 끝까지 할 것 같다. 그런데 전제는 아까 뭐 여러 번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반지 선수의 좀 과감한 결정. 하긴 자기가 비어 있으니까. 예, 이것저것 좀 많이 걸리는 게 있겠지만 지금 흐름 봐서는 반지 자리가 굉장히 크다. 네네네. 예, 조금 이렇게 냉정하고 신속하게 좀 뭐 여건이라는 게 좀 또 뭐 눈높이 충족하는 선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예, 그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롯데의 고질적인 약점이 수비잖아요. 디테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유격수만 하더라도 지금 전민재 선수가 빠져 있긴 한데 네네. 지금 복귀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호준 선수가 어제 또 헤드샷을 또 맞긴 했는데 괜찮다고 그러죠. 예, 괜찮다고 하고 이 두 선수가 전력에 가세하면서 기존에 이제 베테랑 선수잖아요. 김민 선수들이 있고 예, 이런 선수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내야 데스가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뭐 내야 수비의 약세 때문에 뭔가 크게 치명적인 마이너스가 될 요인은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타선은 기존에 이제 선수들이 있잖아요. 홈런 타자는 없지만 그렇죠. 예, 대부분이 한 단계 성장하고 있고 타선에 어떻게 보면 리그에서 지금 상위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갈 것 같다는 좀 전망을 했습니다. 공격력에 있어서 약간 주춤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도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준우, 정훈, 김민수 이런 선수들이 그거를 슬럼프를 짧게 만드는 노하우들을 되게 열심히 예. 얘기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맞습니다. 과정들이 잘 시너지가 이루어지면서 롯데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전민재 선수는 아까 박주혁 단장 통화할 때 2군에 합류했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머지않아서 이제 게임 치르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롯데 얘기와 더불어서 같은 영남팀이죠. N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NC가 쓱 연승을 탔어요. 힘을 내고 네. 있습니다. 제가 네. 잠실에서 네. 그 어제죠? 예. 그 NC 선수들 좀 만났어요. 네. 이호준 감독 비롯해서요. 근데 사실은 그 너무나 큰 사고를 맞아요. 팬이 당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NC 선수단이 원정만 다니고 있는데 힘들다는 소리도 지금 뭐 그렇죠. 죄송해서 못하는 그렇죠. 분위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저런 각도에서 살펴보니까 컨디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걸 느꼈습니다. 네. 이게 근데 또 대단한 거는 제가 경기 전에 이호준 감독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위로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고생이 많다. 그랬는데 그날 또 두산과 더블헤더 2경기를 다 맞아요. 잡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경기 전만 하더라도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서 내야지는 어떻게 꾸리나 2경기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네네. 뭔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선수들이 싸우는 분위기는 형성이 됐구나. 뭔가 지금 집중력이랄까요? 승부에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예. 어려운 조건에서의 일종의 전후회 예. 같은 게 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실현승입니다. 실현승. 네. 예. 지금 구장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거죠. 창원 씨가 워낙 좀 대응이 좀 좋지 않아서 문제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예. 뭐 지난 3월 29일 이후에 원정만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5월 16일이죠. 네. 울산 문수야구장. 그래서 임시 이제 홈구장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6월에는 그 원래 안방인 창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가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조금 책임 회피를 하려는 좀 모습을 보였고요. 대책 마련에도 좀 소극적이었죠. 근데 그런 영향으로 지금 NC가 울산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예. 문수구장이 약간 인조잔디 구장이라서.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인조잔디여서 네. 사실은 그 내야나 뭐 그 주력 타자 중에 NC는 그 베테랑들이 많잖아요. 무릎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길게 쓰는 거는 상당히 조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곤 해요. 그렇고요. 프로야구라는 게 매일 그 일상의 루틴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얼마나 생활을 잘하고 네. 좋은 컨디션으로 그 6시 반에 그 경기를 경기에 하느냐. 들어가냐 문제인데 NC 선수들 보니까 그 루틴이 조금 깨져 있는 선수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베테랑들은 보통 홈 경기 하면은 조금 일찍 나오기도 하고 자기만의 이제 운동법하고 리듬이 있잖아요. 좀 일찍 나가서 무슨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구장 시설을 활용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실내에서 티도 쳐야 되고. 예, 하는데. 젊은 선수들은 조금 경기가 일찍 끝나면은 남아서 엑스트라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홈구장은 다 돼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뭐 원정만 다니다 보니까 그 훈련할 여건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호텔도 뭐 다니던 데가 아니고 막 급하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사우나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헬스 이제 시설 뭐 예, 이런 거. 예, 그런 것도 있나 봐요. 그리고 사우나 얘기 나와가지고 아니 세수만 하고 다녀서 좀 쾌쾌한 냄새가 약간 나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뭐 그거는 예. 근데 루틴은 정말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메이저리그 캔자스티 로열스의 슈퍼스타 바비 윗 주니어 관련한 기사를 봤는데 바비 윗 주니어는 그 알람을 12개 맞췄는데요. 예.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예. 이 정도로 루틴이 중요한 것. 야, NC가 또 이 팀의 메이저리그 얘기를 또 한마디 하네요. 거둡니다. 대단합니다. 네. 예, 예. 자, NC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한화 롯데 얘기, 3강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최강 올패는 루틴 지켜가면서 예. 네, 꼼꼼하게 루틴 지켜가면서 여러분에게 맞습니다. 재미있는 깊이 있는 야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